탈모 탈출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탈모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치료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처방법은 없는지 이세원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또 이 외에 치료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남성 탈모 치료를 할 때 치료약의 복용은 필수긴 한데요. 네, 약의 효과가 어쨌든 현재 상태를 더 이상 진행을 막아주고 더 이상 대머리가 되지 않게 막아주는 효과는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부족한 게 약을 먹어도 모발이 좀 더 굵고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할 때, 남성 탈모를 치료할 때 중요한 게 DHT라는 호르몬, 가장 공격한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 이건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이 생장기를 연장하는 치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 우리가 남성 호르몬과 세포 노화 물질 이런 것들의 공격에 의해서 탈모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남성 호르몬은 전체 남성 호르몬이 아니고요. 그렇죠. 탈모를 일으키는 특정 그 호르몬만을 약이 억제하는 건데 네, 그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는 약을 먹는 걸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남성 호르몬 외에 다른 어떤 공격을 막아내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 다시 등장했네요. 네, 나무를 키울 때 네. 제일 중요한 게 벌레를 잡고 비료를 줘야죠. 네, 바로 이 벌레가 말씀드린 DHT, 약으로 억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네. 이 비료가 이 생장기 연장 치료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과연 이 생장기가 무엇인가 그걸 네.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데요. 네, 이 우리가 모발은 어떤 주기가 있어요. 사람의 털뿌리가 머리가 빠지면 그 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머리가 빠져도 뿌리는 우리가 두피 속에 남아있다가 다시 자라는 거거든요. 아, 이 머리털이 평생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도는데 네, 생장기라는 이 주기는 바로 우리 모발에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굵고 길게 자라고 있는 이 모발이 그 모발의 어떤 인생 주기 중에서 생장기에 있는 모발이거든요. 이 생장기라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모발이 충분히 굵어지고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니까 모발이 더 굵어 보이고 길어 보이고 풍성하게 보이는 게 되는 거겠죠. 네. 시간이 지나면 모발은 퇴행기라는 게 되면서 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휴지기가 되면 털뿌리가 두피 속에 남아 있어서 털은 뭐 나와 밖으로 보인 털은 없지만 털뿌리가 남아 있어서 이제 새로 또 생장기로 들어가서 머리털을 만들 힘을 모으는 거죠, 퇴행기에는. 네. 근데 우리가 탈모가 진행이 될 때는 이 생장기라는 이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좀 점점 가늘어지고? 예, 네. 짧아지고 조금 자라다가 그냥 빠져버리고 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힘을 다 못 주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생장기를 연장하는 치료 방법에는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두피를 자극하고 어떤 유효 약물을 침투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피를 자극해요? 네. 그러면 더 네.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적으로 두피를 뭐 계속 긁는다거나 네. 이런 식의 자극이 아니고요. 네. 그냥 가끔 일시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자극이라는 게 네. 두피에 아주 큰 손상을 만들 정도의 그 자극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특정한 우리 두피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자극을 가하면은 우리 두피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상처를 치료하는 물질들이 우리 피부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아, 회복하는 능력을 그렇죠. 또. 그 성장인자들이 모발에 네. 작용해서 모발을 좀 굵어지고 자라게 하는데 그렇게 두피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미세한 바늘을 이용하는 우리가 더마 롤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혹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발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레이저가 있거든요. 네. 두피를 자극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두피를 자극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레이저나 더마 롤러 같은 것들이 미세한 피부에 홀을 만들어 주거든요. 홀이요?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 주죠. 네. 미세한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 모근에 직접적으로 세포 노화 물질을 줄이거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침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 더 침투가 잘 되겠죠. 아무래도 홀이 좀 그렇네요.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우리가 메조세라피 혹은 두피 모낭 주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
이런 방법을 좀 쓰기도 합니다. 진짜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비료를 네. 정말 이 그렇죠. 뿌리에 정말 직접적으로 넣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영양 성분 같은 거를 직접 주입하는 치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외에도 또 어떤 것들이 산화 노화 물질 제거? 네. 피부도 그렇고요. 우리가 네. 나이를 먹는 과정, 늙어가는 과정은 바로 산화되는 과정이에요. 산화라는 맞아요. 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쇠가 녹이 쓰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우리 몸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녹이 슬어가는 과정인데 그 산화 물질이 배설이 안 되고 우리 몸에 조금씩 축적이 됩니다. 그 산화 물질을 우리 모발에도 탈모가 진행될 때 그 산화 물질이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 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항산화 치료라고 우리가 하는데 전기 영동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 우리가 피부 건강을 위해서 네. 혹은 어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식으로 비타민 같은 물질들, 어떤 산화를 방지해주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좀 더 고용량으로 침투를 해줄 수가 있고요. 혹은 직접적으로 그 산화 물질에 우리가 화학 기호를 OH라고 하는데요. OH요? 예, OH라는 그 산화 물질하고 바로 결합을 할 수 있는 H, 바로 수소를 투여해주는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소가 우리 피부나 두피, 모근에 있는 산화 물질 OH하고 결합이 돼서 물로 변하면서 그냥 그렇죠. 배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항산화 물질을 제거하는 이런 치료들을 우리가 또 적용해서 치료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물을 같이 복용을 하면서 치료가 진행되는 물론이죠. 아, 네. 또 하나는 네. 모발의 어떤 성장 주기를 조절하는 직접적으로 모발에 어떤 작용을 해서 그 생장기를 연장시키고 모발의 어떤 성장을 촉진하는 성장인자를 자극하는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네. 바로 저출력 레이저 LED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앞에서도 잠깐 레이저가 나왔는데 그 레이저는 두피에 약간 상처를 주는 두피를 자극하는 레이저고요. 이 레이저들은 직접 피부 겉에는 어떤 상처나 자극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피부 깊은 데까지 침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근에 직접 작용을 해가지고 모근의 어떤 성장 주기를 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시장에도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LED로 네. 관리할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정용 LED 기구들도 있는데 네. 이제 대부분의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조금 조악한 제품들이 좀 많고요. 아.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나오는 제품은 사실은 그렇게 아.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이 LED라는 게 그냥 쪼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료용 LED를 굉장히 강한 고출력으로 쪼여야 두피에 침투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 LED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정확한 진단과 이 치료는 병원에서 받으셔야겠네요.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요. 이 내용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 네.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치료 방법들이 그 어떤 직관에 의해서 그냥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민간요법하고는 좀 다르게 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여러 의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이고요. 오.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치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저도 이제 헤어를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두피 마사지나 이런 모공 스케일링을 해주면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 탈모 시장이 워낙 발전하고 네. 크다 보니까 두피 관리실, 탈모 관리실도 많고요. 그렇죠. 미용실에도 가면은 뭐 조금만 모근이 좀 약하다거나 그래도 두피 스케일링을 좀 권유받는다든가 뭐 모공을 열어줘야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줘야 머리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네,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남성들 네. 뭐 남성 탈모로 고민하는 분 아니라 네. 여성들도 뭐 굉장히 이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실제로 두피 마사지가 어떤 두피의 혈행을 개선해서 탈모를 좋아지게 한다는 정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또 목이나 견갑골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네.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혈관의 혈액 흐름을 좋아지게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또한 모공 청소나 두피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 이 모공이 막히는 거는요, 탈모의 어떤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아니고 탈모가 많이 진행되고 머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모공은 자연적으로 막혀버리는 거지, 네. 모공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공을 열어준다, 예를 들어서 각질을 제거한다고 해서 탈모가 치료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왠지 각질에 이렇게 네. 내 모공이 숨어 있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과도한 각질 제거나 네. 과도한 두피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에는 두피에 어떤 염증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각질도 우리한테 적절히는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오히려 탈모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아로마를 이용해서 두피에 아로마를 뿌려준다거나 뭐 아로마 오일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
역시 과학적으로는 전혀 검증이 안 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탈모의 어떤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것보다는 빨리 제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한 가닥이라도 더 머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치료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생장기 연장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마지막으로 이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네, 계속 언급하지만 네. 이 남성 탈모 치료에서 약 복용은 필수입니다. 아, 이건 1번이네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생장기 연장 치료도 이런 약을 드신다는 전제하에 그 치료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생장기 연장 치료가 이 약을 넘어서서 아주 그것만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약을 이용해서 DHT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 약 복용은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잔털을 좀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우리가 만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생장기 연장 치료를 하는 거고, 네. 이런 생장기 연장 치료가 모발의 두께를 개선해서 좀 더 볼륨감 있게 좀 더 탈모의 부위를 가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네. 근거 있는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탈모 탈출에서 이세호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올 테니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